강남구는 재벌가 자녀들이 모여 즐기는 장소로 유명해요. 이곳에는 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마약 거래, 성매매, 부패 등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죠. 강동우는 청렴한 경찰관으로 이 지역의 부유층을 무너뜨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는 강남구의 한 유명 클럽에 잠입해 대규모 마약 거래 조직을 적발했지만 놀랍게도 그 조직은 경찰 내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동우는 칭찬이나 승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부에 의해 지방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강남구의 클럽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고 마약 거래는 더욱 활발해졌다. 한 락파티에서 제이라는 여성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제이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며 약에 취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탈출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친구는 이미 약에 너무 취해 움직일 수 없었다. 제이는 조용히 클럽을 빠져나갔고 그들은 그녀를 뒤쫓았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 제이는 방으로 돌아와 클럽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꺼낸 후 공용 사물함에 휴대폰을 숨겼다. 한편 기런은 강남구를 장악한 베일에 쌓인 브로커이자 유흥업소 여성들을 관리하는 인물로 클럽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약에 너무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가난하게 자란 기런은 마약을 극도로 혐오했고 자신의 여성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에게 분노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그 남자가 길고 애원하는 와중에도 기런은 부하를 통해 제이가 클럽 사람들에게 쫓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문 의원이 직접 동우를 찾아왔어요. 강남구에서 몇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동우가 그곳에서 다시 일해주길 바랐죠. 그는 동우가 이번 일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동우는 3년 전 사건으로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후 동우는 강남구 실종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다가 우연히 제이가 도망치는 영상에서 자신의 딸 친구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때 병원으로부터 딸 예서의 심리치료 상황에 대한 전화가 왔습니다. 예서는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고 현재 보이는 징후들을 볼 때 의사는 예서가 다시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죠. 동우는 병실에 있는 딸을 찾아갔고 예서의 팔에 친구 제이와 똑같은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동우가 일만 챙기느라 딸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죠. 그녀는 예서가 친구들, 특히 제이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기로는 제이를 찾아와 그녀의 상황을 물었고 제이는 자신의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까봐 걱정되어 기로에게 친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로는 그 일을 맡기로 했지만 제이에게는 제발 가만히 있으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퇴원 후 예서는 아빠에게 제이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제이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우는 그런 아이가 없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서는 아빠의 그런 말에 매우 화가 났고 제이 없이는 세상에 살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동우는 예전에 제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자란 말투도 크나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동우는 딸이 그런 아이와 어울리다가 나쁜 것을 배우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슬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로 돌아가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동우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현재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서진 검사였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제이의 신상을 조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이는 강남에서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우는 제이의 사진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제이 손의 문신을 보고 다른 여자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같은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클럽 화장실 몰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후 그 아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동우는 그 여자가 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3년 전에 만났던 기로였습니다. 당시 기로는 마약상을 폭행했는데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서진은 차량 번호를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 측에서 접근을 막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로는 한 남자를 찾아가 한 여자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팰리스 호텔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조폭은 한 여자를 데려와 손님들에게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쓰레기들의 놀이개가 될 것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방에는 술과 마약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행한 여자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호가 도착했을 때는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기로는 그녀의 시체를 그곳에서 옮겼습니다. 잠시 후 파티 현장 청소팀이 도착했을 때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폭은 즉시 상사인 준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준서는 바로 급히 묻은 파티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준서는 강남 지역 클럽을 관리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제이를 꼭 찾아오라고 지시했죠. 같은 시각 한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한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다음날 동우는 과거의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해고된 전직 경찰 장호를 찾아갑니다. 장호는 현재 강남에서 술집과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동우는 장호의 인맥을 통해 기로에 대해 물어보았고 장호는 기호가 사업계에서 유명 인물이며 최상위 인기 여성 2명이 그의 비장의 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번에 살해되었으니 기호가 사업을 접고 도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한편 부하는 막대한 양의 암호화폐를 팔아본 돈을 기로에게 가져왔습니다. 부하는 기로가 경찰의 표적이 되었으니 도망갈 길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클럽 측에서도 제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기로는 그 배후에 준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폭은 기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는 준서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기로에게 제이를 데려오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로는 준서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남구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 강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준서가 주최한 파티 때문에 준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제희와 그녀의 영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준서에게 제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기로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제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폭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6요 사거리에서 준서를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우는 몇몇 깡패들이 기로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중 준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로는 혼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없었고 그의 부하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희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폭은 제희가 클럽에서 찍힌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로는 그제야 왜 그들이 준혜를 죽였는지 이해했습니다. 화가 난 기로는 조폭을 쫓아가 때렸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기로는 혼자서 10명이 넘는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명은 이 장면을 생중계하여 준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로는 순식간에 적들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지만 그는 준서를 찾아 복수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로는 조폭을 따라 준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2명의 암살자가 갑자기 공격해왔습니다. 맨손이었지만 기로는 2명 모두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깡패들이 그를 덮쳤고 그 뒤에는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자 기로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잠시 후 준서는 간수 사장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상사까지 몰락시키고자 했죠. 술 몇 잔을 마신 후 준서는 간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한 소년이 간수에게 사인을 부탁하며 다가왔고 간수가 아직 사인을 하지 못했을 때 소년은 치명적인 칼을 여러 번 휘둘렀습니다. 이 소년 암살자는 준서가 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간수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를 열고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탐욕스러운 친구 간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강남 상사의 새로운 대표가 들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우와 기로는 뒤쫓아오는 조직원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기호가 준혜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호가 지하철역에서 그녀 시신을 버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 동우의 차량을 막았었습니다. 주중과 동우는 서로가 자신의 임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 틈을 타 기로는 강물로 몸을 던져 도망쳤고 동우와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여기서 제2화가 끝납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